네, 안녕하세요. 미미치과 이준호 원장입니다. 이번 편은 신경치료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신경치료 정말 싫어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경치료를 받아본 적은 없어서 통증을 한 번도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부위에 워낙 부상이 많다 보니까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경 주사도 많이 맞아봤고, 그때의 그 신경의 찌릿함과 좀 큰 고통은 저도 좀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를 좀 꺼려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 통증을 느끼기 싫어서 신경치료를 무조건 안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거는 진료를 깔끔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느 치과 의사들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치료를 공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되죠. 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는 첫째, 신경이 그냥 죽어서. 신경이 죽었는데 신경치료를 한다고? 벌써 죽었는데? 신경 죽으면 안 아프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경이 죽으면은 신경이 있는 신경관이죠. 그 신경관에는 신경뿐만 아니라 치아에게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들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이 죽으면 혈관들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다 모두가 괴사가 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괴사가 일어나면은 신경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충치가 너무 커서 신경 부위까지 침투됐을 경우, 충치를 이만큼 남겨두고 그 다음에 덮은 후에 신경치료를 안 하고 하는 수식도 있어요. 그때에는 충치가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것만 딱 없애면은 신경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으로 하는 수식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고요. 아직도 충치를 제거해야 될 양이 많이 남아있어. 근데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그걸 덮어 결국에는 또다시 충치가 번져서 충치치료 다시 하고 마취 다시 하고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그땐 더 아프겠죠.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충치를 다 깔끔하게 제거해요. 근데 신경이 정말 조금 노출된 거야. 그때에도 신경의 끝부분을 막은 후에, 어떤 약제로 막은 후에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안 하고 간접적으로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네, 요즘에 재료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썼을 때의 예후도 매우 좋은데요. 그것도 100%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신경이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가 크랙이 갔었을 때, 치아의 금이 뭐 겉표면에만 살짝살짝 간다고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지는 않아요. 치아 크랙이 났는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증상이냐? 크랙으로 인한 실ring상 또는 크랙으로 인한 통증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죠. 대부분은 크라운으로 씌우는데요. 그 크랙이 뿌리 끝까지 내려가거나 정말 크랙이 너무나도 컸을 경우에는 그거는 신경치료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뽑아야 되겠죠. 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통증도 없어. 어떠한 충치도 없는 거야. 근데 양치를 막 너무 세게 해가지고 치아가 옆구리가 완전히 마모돼서 신경이 노출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치료를 한 후에 그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꽉 무는 환자분들, 이를 앙앙앙앙 갈거나 그러신 분들, 또는 양치를 정말 막 분노의 양치질을 매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너무 건강한데, 충치도 없는데, 치주염도 없는데 치아의 마모로 인해서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나 충치도 없어요. 치주염도 없어. 멀쩡해. 근데 엑스레이 사진을, 방사선 사진을 찍었더니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역시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는 거는 그것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뭐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팔로우업을 인해서 크기가 커졌는지, 또는 환자의 통증, 그런 것들 유무를 통해서 정확한 검진은 필요하겠지만, 근데 단순간 안 아픈데 다음 6개월 후, 1년 후에 팔로우업 체크를 했을 때 크기가 커졌다? 그럼 신경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 커지면서 이 염증이 치아, 잇몸 뼈를 녹여요. 점점 아래에서부터 녹다 보면은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경치료로 근관을 통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신경치료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안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하고요. 이 염증이 크기가 점점 다시 줄어들어서 주변에 다시 뼈가 재생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 신경치료를 하느냐?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잇몸에 여드름이 났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이 짜고 없어졌다가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볼록 튀어나오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고 또 지냈는데 그런 빈도수가 많아지고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같이 크기도 커지고 그러신 분들 역시 뿌리 끝에 있는 염증이 나서 그렇거든요. 그 염증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놔두면 계속 커지잖아요. 이 염증이 이제 커져서 나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나갈 곳이 어디냐? 이 바깥쪽 뼈까지 뚫어버린 거예요. 뚫어서 잇몸에 여드름같이 염증이 올라온 거죠. 그럴 때 역시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종종은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재신경치료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치근간 절제술이라고 해서 뿌리 끝을 잘라내는 그러한 수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매우 내원하는 횟수도 많고 쉽지 않고 또 매우 이제 편하지 않는 치아 치료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에는 꼭 필수적으로 신경치료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깔끔하게 신경치료를 잘 받으셔서 치아를 오래오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